변호사님, 요즘 신체적 접촉이 조금만 있어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 남성 대 남성이라고 한다면 단순한 폭행 사건으로 끝났을 사건이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 폭행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남성이 여성의 민감한 신체 부위, 허벅지, 가슴, 허리, 엉덩이 이런 부위를 손발로 때린 경우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그 고통과 더불어서 성적 수치심이 드니까 어떤 추행으로 고소하는 것도 나름 이해는 가는 측면은 있는데 검사 시절에 어떤 기준으로 기소를 하셨나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어도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행위자가 어떤 인식과 의사로 행동하는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폭행의 고의이냐 아니면 추행의 고의냐를 구분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 폭행의 고의로 신체 접촉을 했는데 강제추행의 고의로 오해를 받아서 성범죄로 처벌이 된다면 무척 억울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성범죄 경우에는 법정형이 높기도 하지만 부과되는 불이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 되고 이것이 바뀔 경우에는 변경 신고도 꼬박꼬박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 정도가 심하면 신상 정보가 공개 및 고지가 되기까지 합니다. 네, 변호사 입장에서는 폭행이라면 합의금도 낮고 합의만 된다면 공소기각도 되고 합의가 안 돼도 공탁도 좀 용이한데 그 추행이라고 하면 합의도 좀 민감해지고 실패하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있고 또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명시하면 공탁을 하더라도 감형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까 결국 폭행이냐 추행이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차원이 다른 사건이 돼버리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만약 남성이 화가 나서 남성의 허벅지를 밀었다고 한다면 폭행으로 처벌되는데 화가 나서 여성의 허벅지를 밀었다고 한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화가 나서 밀었다는 거는 똑같으니까 행위자 입장에서는 폭행으로 봐야 되지만 여성 피해자는 허벅지를 맞았으니까 동시에 성적 수치심까지 느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여성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평소 그 남성이 여성의 손을 잡거나 이렇게 하는 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하면 또 어떨까요? 그게 이제 법조인들의 시각에서는 이제 그 행위시마다 고의를 따로따로 봐야 된다고 하지만 보통 이제 그전에도 좀 이렇게 수상한 행동을 한 경우가 있다면 이번에도 허벅지를 때리는 게 어떤 성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어떤 오해를 받기 좀 쉬운 상황인 것 같네요. 네. 하지만 허벅지 때린 날은 폭행으로 보아야 되고 오. 허벅지를 밀치고 손도 잡거나 한 날은 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행위를 한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행동이 부수적으로 있었는지에 따라서 고의를 추단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운전 교습할 때 그 선생님이 그 연습생이 운전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화를 내면서 허벅지를 손으로 때린 사건이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이제 폭행의 고의를 판단하지 않고 강제추행만 인정한 것은 어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해서 다시 파기해서 돌려보낸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고의는 내심의 의사라 외부 상황을 보고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화가 난 상황인지 아니면 성적 분위기를 풍긴 상황인지에 따라서 피고인의 고의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결과만 보고 평가하면 여자 신체 부위를 때릴 경우 전부 추행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네. 폭행 자체가 추행인 기습추행, 그리고 기습적으로 한 신체 접촉이 있을 경우에는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죄를 인정해서 이제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죠. 그런데 폭행의 고의를 판단하는 시점하고 그 판단하는 기준들을 명확하게 짚어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폭행이냐 추행이냐가 애매한 경우에 검찰은 유무죄 판단은 법원에게 맡기고 일단은 추행으로 기소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건을 참 많이 처리했지만 애매한 사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애매한 사건은 검사들 간에도 의견을 서로 많이 물어보곤 합니다. 네, 검사들끼리도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는 게 가장 정답이니까요. 그렇죠. 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